안녕하세요. 박물관으로 이리온 5번째 시간이자 올해의 마지막 프로그램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연꽃 모양의 자개 원목 열쇠고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함께할 연주선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연주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개를 이용한 원목 열쇠고리를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요. 자개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시나요? 옛날 할머니 집에 있는 장롱이나 검은색 바탕에 반짝거리는 자개 보석함들이 생각나죠? 이렇듯 검은 바탕에 자개를 붙인 것을 나전칠기라고 하는데요. 조개 껍데기를 얇게 가공하여 만든 자개 조각을 오칠한 그릇에 올려 장식한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번 연꽃 모양으로 들어가는 자개가 조개 껍데기였군요. 이렇게 천연 공예 재료로 반짝이는 열쇠고리를 만들 수 있다는 게 신기합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복잡하고 어려운 전통 방법이 아닌 쉽게 자개를 접할 수 있도록 만든 체험물이라 영상을 보고 따라하신다면 예쁜 자개 열쇠고리를 만드실 수 있어요.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요. 이 연꽃과 박물관과 어떤 관계가 있는 거죠? 이번 특별전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특별전 소장품에도 연꽃들이 숨어 있다는 걸 아셨나요? 불교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연꽃은 불교 도구뿐만 아니라 장신구 생활용품에도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어떤 소장품이 있는지 영상으로 한번 확인하고 이번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자개 체험 키트를 열어보겠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종이를 이렇게 위로 떼어주시고 상자를 열어주세요. 보면 안에 이렇게 내용물이 보이는데요. 먼저 연꽃 그림이 있는 우드 키링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니 플라스틱 용기가 있고요. 그리고 투명칠을 도와줄 붓과 그리고 종이 포장들을 풀어보시면 안에 레진과 투명칠 그리고 오일이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사포와 우드 스틱이 있고요. 그리고 4가지 자개의 패들이 있습니다. 먼저 우드 키링을 만져보시면 살짝 거친 부분이 있어요. 나무의 거친 부분을 고운 사포를 이용해서 살짝씩 정리해주세요. 나무는 거의 옆면이 조금 더 거칠기 때문에 손으로 만져봤을 때 거친 부분을 더 많이 갈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사포질을 해주면 훨씬 보들보들해지는 느낌이 있는데 충분히 부드러워졌으면 사포질은 어느 정도 됐습니다. 남겨져 있는 가루를 손으로 털어주세요. 먼저 4가지의 자개칩이 있는데요.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어두운 색을 띠고 있는 뉴질랜드 펜은 자개 중에서 어두운 빛을 띠는데요. 뉴질랜드 앞바다에서 채취한 전복과 조개 껍데기에서 얻어지는 푸른빛이 도는 자개입니다. 보시면 푸른빛과 보랏빛과 하얀색이 함께 있는 예쁜 자개예요. 두 번째는 신발패입니다. 신발패는 필리핀에 있는 전복의 한 종류를 가공하여 만들었는데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 반달 모양이 보여요. 당나귀의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덩키이어라고 부르는 패입니다. 그리고 다음 민물패는 다른 자개와는 달리 강이나 호수에서 채취한 조개 껍데기로 만들어진 패인데요. 투명하고 흰색을 띠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색패라고 해서 우리나라 전복에서 나오는 패예요. 연분홍색을 띠면서 전복 껍데기에 약 5분의 1 정도로만 자개로 사용되는 고급 색패입니다. 자개 패의 색깔을 더 정확히 확인하고 싶으시면 물속에 넣으시면 본연의 색깔과 빛을 더 잘 확인할 수 있으세요. 저는 오늘 민물패와 색패를 이용해서 자개를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개를 종이에서 조심히 이렇게 띄워주세요. 이렇게 띄워서 손으로 최대한 잘게 잘라주시면 돼요.
자개를 붙이는 모양의 면적이 작기 때문에 더 작은 자개를 많이 붙일수록 조금 더 빛이 많이 발산하고 오밀조밀하게 예쁘기 때문에 작은 조각이 많을수록 더 예쁘게 붙일 수 있으세요. 손으로 자르는 게 힘드실 때는 집에 있는 가위를 이용해서 여기 모서리를 얇게 종이 자르듯이 잘라주셔도 괜찮습니다. 다른 민물패도 똑같이 떼어서 조각 내볼게요. 이렇게 두 가지 색패를 모두 조각 내줘서 모아주시면 자개는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봉투에 있는 병 중에 투명칠이라고 써있는 병을 꺼내주세요. 이건 잠시 옆으로 치워놓으시고 여기 마개를 뜯어주시면 뚜껑이 열립니다. 투명칠은 자개를 붙이는 자개 전용 접착제인데 이거를 뚜껑을 열어주시고요. 쏟지 않게 조심해주세요. 그리고 작은 브러쉬를 이용해서 뚜껑 안에 투명칠을 약간 묻혀주시고 먼저 자개를 붙일 곳에 작은 부분 먼저 이렇게 풀을 붙여주세요. 투명칠을 너무 많이 바르면 마르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지저분해질 수가 있으니까 당장 붙일 작은 부분만 먼저 칠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드 스틱을 이용해서 자개를 붙여주실 건데 저는 위쪽은 색패를 사용하고 아래쪽은 민물패를 사용해서 붙여보도록 할게요. 자개 조각을 하나를 골라서 붙여줍니다. 자개는 자개를 붙이는 많은 종류 중에 우리는 할패법이라고 해서 조각을 잘게 내가지고 조각으로 이어 붙여서 그림을 그려지는 방법으로 자개를 붙여보겠습니다. 투명칠이 붙은 곳에 자개를 다 붙여주셨으면 더 아래쪽에 추가로 투명칠을 발라주시고 자개를 붙여주세요. 우드 스틱에 자개가 잘 안 붙으실 때는 여기 투명칠을 우드 스틱 끝에 붙인 다음에 자개를 붙이시면 더 잘 붙으니까 이런 방법을 사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자개를 빈틈없이 다 붙여주셨으면 투명칠이 마를 때까지 1시간 정도 충분히 상온에 말려주세요. 이제 우드키링의 자개의 투명칠이 모두 말랐으면 레진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여기 레진 1제와 레진 2제를 먼저 꺼내 주시고요. 레진 1제와 2제는 비율로 여기 작은 용기 안에 부어주시면 돼요. 먼저 여기 보안 뚜껑을 따주시고요. 레진이 잘 안 나올 때는 우드 스틱을 이용해서 빼내주세요. 레진 2제를 부어주세요. 레진을 부어주셨으면 우드 스틱을 이용해서 여러 번 저어주세요. 1제와 2제를 섞어준 레진을 이제 자개를 붙인 연꽃잎 부분에 조심히 천천히 부어주시면 돼요. 근데 한 번에 부으면 너무 많은 양이 나올지도 모르니까 우드 스틱을 이용해서 위에 조금씩 올리면서 끌어당겨 주시면 돼요. 레진은 점성이 있어서 한 번에 넘치지 않으니까 천천히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연꽃잎 부분에 레진을 다 붙여주셨으면 완성입니다. 이 상태로 하루 이상을 충분히 말려주시면 레진 부분이 플라스틱으로 딱딱하게 굳어 있으실 거예요. 레진이 하루 동안 잘 말랐다면 이제 나무에 오일칠을 해주겠습니다. 먼저 오일 마개를 따주시고요.
오일은 손으로 발라도 되고 천이나 휴지로 발라도 상관은 없어요. 저는 먼저 휴지로 조금 발라보겠습니다. 휴지에 약간의 오일을 이렇게 덜어주시고 윗면부터 천천히 이렇게 나무를 쓸어주시면 돼요. 나무의 옆면과 뒷면도 꼼꼼하게 안 칠해진 곳 없이 나무의 결방향대로 오일을 칠해주시면 됩니다. 뒷면도 마찬가지로 결방향대로 오일을 발라주세요. 이렇게 오일까지 발라주신 다음에 오일은 마르는데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오일가루 나무를 잘 말려주시면 자두의 우드 키링 완성입니다. 직접 만들어보니 어렵지 않으시죠? 원목의 따뜻한 감성도 잘 살려주는 실용적인 아이템이 될 것 같아요. 네, 제 차 열쇠고리로 사용하려고요. 연꽃이 있는 소장품들은 국립청주박물관 특별전 녹이다, 두드리다, 다듬다, 금속문화재 21선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또 시즌5로 돌아온 청각퀴즈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으니 아래 영상 텍스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연주선 선생님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021년 박물관으로 이리 오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